오늘 좀 근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근육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영상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쉽시로는 도저히 못 만들겠고, 그래서 일단은 영상으로 좀 남겨볼게요. 근육은 열을 가면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좀 차가운 냉을 가하면 수축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되면 우리가 많이 이렇게 웅크리고 좀 지내잖아요. 많이 좀 추워지거나 이러면. 그래서 겨울에는 조금 전반적으로 근육이 좀 많이 단축이 돼 있는 경우들이 많고, 여름에는 좀 이완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근육이 좀 다치는 경우가 좀 많이 다치는 경우가 순간적으로 관절이 꺾였을 때, 이 관절이 꺾인다는 건 다 근육으로 다 이어져 있죠. 그래서 이 관절 부분에 있는 인대나 건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겨울에는 전반적으로 좀 타이트해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확 이완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 근육이 놀라겠죠. 놀라면서 근육이 더 빠르게 단축이 됩니다. 그러다가 근육이 놀란 상태로 조금 유지를 계속 하다 보면, 짧아져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이완을 확 시키는 그런 행위나 아니면 부상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 근육에서 이어지는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게 이제 건이고, 그러니까 뼈를 이어주는 게 인대인데 그 인대나 건에서도 근육이 잘 늘어나지도 않고 하다 보게 되면 걔네들도 스트레스가 누적되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순간적으로 좀 크게 받다 보니까 다치거나 찢어지거나 끊어지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근육이 좀 이완이 잘 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다칠 일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는 목이 거의 180도 꺾이고 해도 잘 안 다치잖아요. 유연성이 조금 많이 좋기 때문에 잘 다치질 않습니다. 좀 잘 늘어나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성장도 하게 되지만 근육을 조금 타이트하게 만드는 행위들을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동작 하나만으로도 앞쪽 라인에 있는 이 근육들은 많이 짧아지게끔 이제 학습을 많이 시켜요. 등을 둥글게 말하게 될 경우에는 복근이 되게 많이 짧아질 거고, 그리고 어깨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들면 이 전면 삼각근 얘네가 단축이 되죠. 이 상태로 좀 오래 유지를 하는 동작들을 좀 많이 하세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동작들인 거죠. 그런 거를 좀 한쪽으로 많이 쏠리듯이 이제 수축을 강요를 하고, 이제 또 그거 이외에 좀 반대쪽들은 좀 이완을 시켜주는 동작들을 좀 강요를 하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완을 확 시켜버리게 되면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단축을 시켜주는 것들도 있고 이완을 시켜주는 동작들도 있고 한데, 특히나 여름과 겨울에는 좀 더 심해지죠. 그래서 겨울에 더 아프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름보다는 겨울이 좀 더. 일단은 근육의 기본 성질이 일단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성질이,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은 다 학습으로 인해서 변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척추 측만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리를 꼬고 한쪽 다리를 이렇게 꼬았는데 꼬움과 동시에 이렇게 기대에 앉거나 아니면 책상에 있으면 책상에 눕는다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근육이 짧아지는데 반대쪽은 늘어나고, 그리고 또 밑으로 또 내려가니까 여기는 또 늘어나는데 여기는 또 짧아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척추가 S자로 이제 바뀌면서 척추 측만이 생기거나 그러실 수 있는데, 이 학습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변형이 되는 거고, 내가 잠깐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상체까지 숙였어요. 앞으로 숙이고 이렇게 한 5분? 이 정도 있는다고 해서 척추가 틀어지진 않아요. 정말 장기간 동안 학습을 이렇게 시켜야지만 변형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은 학습으로 또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동작을 계속 하거나 그게 아니라 수축을 계속 유도하는 동작을 계속 한다던가, 아니면 이완을 계속
유도하는 동작들을 계속 했을 경우에, 장시간 동안 했을 경우에 근육이 뭉쳐요. 수축되는 게 아니고 수축되고 꼬여요. 그 뭉쳐요. 꼬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 꼬이는데 얘네는 얘네들도 장시간 동안 해서 그렇게 변형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잘 케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짧아진 근육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만으로도 이완을 시켜서 어느 정도 케어를 시킬 수 있지만 이렇게 뭉쳐져 있는 장시간 동안에 걸쳐서 뭉쳐서 꼬여 있는 이런 애들은 쉽게 개선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몸이라는 게 통증이 생기게 되면 그 통증이 가만히 있을 때는 없어지는,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 안 생기는 정도까지만 회복을 시켜요. 우리가 만약에 뭐 손목을 이렇게 다쳤어요. 그러면 손목이 아파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아픈데 움직이면 더 아프죠. 근데 이게 그냥 최대한 이제 안 쓰려고 많이 할 거예요. 통증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가만히 있는 동작에서는 통증이 없는데 움직이면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계속 안 쓰고, 아니 뭐 깁스를 하던가 이렇게 묶어놓고 해서 계속해서 안 쓰고 나면 좀 더 뭐 회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완벽하게 100% 회복되지는 않아요. 통증이 없는 데까지만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좀 더 많이 회복을 시켜주려면, 왜냐면 이게 또 나중에는 제가 이만큼을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반밖에 회복을 안 시켜주게 되면 또 얘를 쓰면서 데미지가 조금씩 쌓이거든요. 그러면 또 금방 또 아픈 날이 또 생기게 돼 있어요. 완벽하게 뿌리를 제거를 해주지 않은 이상은 완벽하게 치유됐다고는 조금 보기 힘들어요. 근데 뭐 완벽하게 100%다 완벽하게 고친다라는 개념이 솔직히 거기까지는 좀 가기가 좀 되게 힘들어요. 거기까지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실질적으로 뭐 저도 그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 일단은 최대치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만큼 좀 케어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트리거 포인트는 지금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아파질 때까지만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많이 케어를 해주려면, 내가 움직여도 통증이 없어질 정도까지만큼 케어를 해주려면 그 문제 있는 그 근육을 찾아서 그 근육을 강하게 압박을 가해서 통증을 더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증이 여기로 전달이 돼요. 뇌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이제 뇌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신호를 받고 여기 다시 고치라는 명령을 또 내리게 돼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얘는 스스로 이제 좀 자가적으로 이제 치유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통증이 사그라질 때까지 계속 부여를 해줘야지만 개선이 더 많이 되는 거고요. 내가 눌렀는데 너무 아파,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어, 계속 아픈데 너무 아프니까 못 참겠어 하고 떼는 순간 개선이 많이 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통증이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떼고 잠깐 있다가 떼고 하게 되면 통증이 있다 없다 하는 거기 때문에, 통증이 그냥 여기서는 그냥 뭐가 그냥 지나갔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은 못하고 뭐가 지나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이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라는 개념이 뭐냐면, 통증이 줄어든다라는 건 얘가 그걸 인지를 하고 여기가 개선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통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 혹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눌러주고 있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중간에 뭐 저리다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신경이 또 오랫동안 눌리게 되면 좀 뭐 신경도 그렇고 피가 안 통하고 하다 보면 손이 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살짝 뗐다가 다시 좀 보내고 혈액을 보내주고 그 다음 다시 또 눌러주는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는 거기를 계속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많이 좋아지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자주 해주실수록 좀 통증이 또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내가 이거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다 싶은 경우는 정말 그냥 밥 먹듯이 하시면 돼요. 뭐 그냥 아프니까 그 아픈 것 때문에 또 싫어서 이제 뭐 매일마다 원래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근데 그 아픈 게 너무 이제 생각나고 하면 뻔히 아플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이따 해야지 하서 살피 미룰 수 있는데, 그러면 더 개선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내가 오늘 한번 아프게 풀고 나서 내일까지는 또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했을 경우에는 점점 이제 통증이 줄어들어서 이제 좀 참을만해지는데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일단은 어디까지 풀어주셔야 되면 좀 시원하다라고 느껴질 때까지는 풀어주셔야 돼요. 아프다가 아니라 이제 시원하게 느껴질 때까지는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하루 내가 시원할 때까지 풀었다고 해서 뭐 그 다음번에 또 안 풀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번에 개선될 수 있을 정도면 정말 다들 뭐 오래오래 안 아프게 사셨겠죠. 그래서 일단은 한 번 풀 때 시원해질 때까지 푸시는 게 좋고, 이거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몇 분 정도 풀어야 돼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오래됐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통증을 느끼는 강도가 높냐 낮냐. 예를 들면 이런 거는 허리가 아픈데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가 조금 있는데도 엄청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고, 디스크가 엄청 심한데도 안 아파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강도가 또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통증이 사그러질 때까지, 혹은 그 만졌을 때 그 트리거 포인트, 이게 딱딱해져 있는 이 트리거 포인트가 조금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이렇게 기준을 두고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 근육을 더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성화가 됐을 경우에는 만졌을 때 그 트리거 포인트 찾는 방법은, 만졌을 때 딱딱하면서 조금 강하게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딱딱한데 근육을 만졌어요. 근육을 만졌는데 딱딱해. 강하게 눌렀는데 통증이 없어. 이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뼈를 만졌거나 아니면 근육을 눌렀는데 진짜 맞게 근육을 눌렀어요. 그 문제점이 있는 근육을 눌렀는데 통증이 없는 건 만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통증을 못 느낄 정도로 만성화가 된 거죠. 근데 만성을 조금 고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극성으로 만들어서 고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또 다른 강력한 충격을 줘서 통증을 느끼게끔 만들어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증을 계속 부여해서 자가적으로 고치게끔 유도하게끔 이제 만드는 그런 건데, 다시 또 다치라는 얘기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똑같이 강하게 눌러주시다 보면 조금씩 이제 좀 아파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아프다가 원래는 눌렀는데 안 아팠었는데 계속 누르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아파지기 시작을 해. 그러면 얘가 이제 만성에서 조금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통증,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통증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생겨요. 그러다가 다시 또 계속 케어해주고 눌러주다 보면 다시 또 통증이 줄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성도 이제 케어를 해줘요. 결과적으로 같은 방법인데, 간혹 이제 만성화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왜냐면 좀 너무 장기간 동안 그냥 아픈 거를 달고 사시다가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이제 참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는 그냥 원래 문제가 이렇게 있는 게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아예 통증이고 뭐고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좀 연세가 좀 높으시거나 아니면 운동을 너무 안 해본 사람, 몸을 진짜 써본 이력이 거의 없는 사람, 맨날 앉아서 공부만 해보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조금 쉽게 고쳐지지 않고요.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좀 단기간에 빨리 고치시려고 하는데, 이 통증이 생기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생기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딱히 하지 않았는데 통증이 생기는 건, 그거는 거의 대부분 장시간 동안에 거쳐서 조금씩 누락되다가 나중에 얘가 더 이상 이제 못 버티겠다 싶으니까 그때 이제 통증이 이제 발생되는 경우예요.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기본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 이상 걸리신 거예요. 5년 이상 동안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걸리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좀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을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 좀 많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풀어주기도 하고 해봤는데, 일단은 이 엄지손가락을 좀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쓰다 보면 이 꺾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절이 아파지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이걸 하루 이틀 했다고 해서 이 관절이 아파지기 시작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한 5년 정도 하니까, 정말 5년 정도 하니까 그때 이제 무리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 찌릿찌릿한 느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좀 가만히 있어도 아픈 통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그런 걸 좀 덜 하고 좀 스트레칭이나 이제 소도구를 이용해서 좀
자가적으로 혼자 스스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어, 알려드리고 이제 저는 이제 좀 더 이상 이제 제 손을 쓰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나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도 안 쓰다가 또 갑자기 좀 맨날 며칠 좀 쓰다 보면 또 다시 아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안 아파지는 상태까지만 제가 휴식 기간을 취했고 그리고 그 이상 뭔가 해주지 않아서 제가 뭐 여기도 마사지도 해주고 뭐 해줘야 뭐 풀어주기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결국엔 그런 걸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뭐 스트레스 게이지가 이만큼 위로 올라가면 이제 좀 통증이 생기는 건데 항상 이 게이지보다 살짝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쓰고 뭐 하고 그러면 또 이 라인을 넘어서니까 또 통증이 생기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케어를 해주려면 좀 통증이 줄어들었을 때 없어졌을 때 이때 또 강하게 또 압력을 가해서 좀 풀어주는 거죠. 게이지를 점점 낮춰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여기서 좀 더 뭐 제가 오랫동안 좀 쓰고 뭐 스트레스를 받고 해도 이 통증이 오기 전까지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통증이 계속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낮춰주고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만 놀 수 있게끔 여기서 노는 사람들이 계속 통증이 유발되는 거고 그리고 통증이 있다 없다 하는 거는 통증 라인 게이지 위에 뚫었다가 내려갔다 뚫었다 내려갔다가 반복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쉬면 내려가고 다시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올라가고 통증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낮춰줘야 돼. 여기까지 낮춰주려면 계속 거기를 눌러서 압력을 가해서 풀어주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근육에 대한 성질을 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안 드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를 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불편한 내용들은 좀 거르시고 좀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셔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고 이 부분은 좀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올려드리는 거니까 일단 참고해 보시고 다음 또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